키트루다의 폭발적인 성장이 지속된다. 4조 5천억 정도 매출액을 기록한 약품인데요. 강력한 스타 플레이어의 이 한 방이 지속적으로 이 투자 가치를 늘려줄 수 있겠군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우량 기업을 소개하는 글로벌 슈퍼스탁 MC 김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세대우 선임연구원 김승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알아볼 시간입니까? 오늘은 머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크, 항암제로 또 유명한 기업인데 머크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머크도 있고 뭐 미국 머크도 있고 독일 머크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우선은 머크라는 기업은 독일 머크와 미국 머크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독일 머크의 미국 법인으로 미국 머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 정부의 재산 몰수로 인해서 독일 머크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회사가 되었죠. 지금은 아예 완벽하게 다른 회사다라고 인식을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미국 머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안에서는 머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미국 외 지역에서는 MSD로 불리고요. 독일 머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안에서 EMD라는 회사로 불리고 미국 외 지역에서 머크로 불리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종목에서는 우리가 머크라고 하지만 미국 머크가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의약회사는 MSD로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이제 로고 보시면은 바로 이제 차이가 나고요. 그냥 머크로 검색하면 글로벌 네임이 머크이기 때문에 독일 머크가 검색이 되고 미국 머크에 대한 것들은 MSD로 검색을 해야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의약품은 MSD로 검색하시면 되고 주식 검색하실 때는 이제 머크 검색하시면 미국 뒤에 뉴욕거래 상장되어 있는 머크로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전에 항서제약을 제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 머크 얘기가 나왔을 때 키트루다라는 항암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다른 약품들도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머크라는 기업 자체가 굉장히 큰 회사인데요. 헬스케어 업체로만 봤을 때 매출액 기준으로 존슨앤존슨 그리고 로슈라는 다국적 제약사에 이어서 세 번째 정도 규모 정도 되는데요. 비슷한 규모로 화이자, 노바티스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큰 회사이기 때문에 항암제만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당뇨 쪽에서 자누비아, 자누메트라는 블록버스터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백신 쪽에서 HPV 백신, 가다실이라는 약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관련된. 그렇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백신이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동물 약품 부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동물 부문이 있는데 최근에 강아지 구충제로 이슈가 되었었던 펜벤다졸, 그것도 머크의 동물 약품이죠. 최근에 그 미국에서 말기암 환자가 그 구충약을 복용해서 개선이 있었다는 얘기로 한번 소셜 네트워크가 한번 떠들썩했는데 그 약품인가요? 그 약품인데 시험관 데이터 그리고 전임상 시험에서 그런 효과가 있더라라는 거지 임상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임상이 다 거쳐지고 검증이 돼야 실제로 그 방면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이라는 굉장히 큰 허들을 통과를 해야지 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글로벌 헬스케어 업계에서 3위를 랭크하고 있는 이 머크, 이 헬스케어 시장의 규모는 그럼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질환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도 가장 크고 향후에도 가장 클 시장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항암제 시장인데요. 이벨류에이트 파마라는 시장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걸 보면 2018년도에 한 150조 정도 되는 항암제 시장이 항암제 시장만. 네, 그랬고요. 2024년도에 한 250조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질환별로 봤을 때 가장 큰 시장이 항암제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당뇨, 류마티스, 자가면역 질환 쪽이 있고요. 백신, 항바이러스 이런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항암제 안에서도 특별히 더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있나요? 고성장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 게 면역 항암제 때문인데요. 1910년도부터 등장한 화학 항암제가 있고요. 가장 먼저 출시된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고 1980년도에 글리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표적 항암제가 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쯤부터 키트루다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면역 항암제 붐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항암제가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화학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해서 빠르게 분열하거나 증식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항암제인데 암세포를 공격하지만 정상세포도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한꺼번에 그 세포를 다 공격하는 거고. 그렇죠. 머리 빠지고 네. 이런 것들이 화학 항암제의 독성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항암제들의 부작용을 개선시킨 약품이 1980년도쯤부터 출시된
표적항암제, 분자 표적항암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암의 원인 물질 이런 것들을 타겟을 잡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표적을 딱 잡아서 공격한다 이런 느낌으로 네, 보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들에게 허투라는 유전자가 과발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허투를 선택적으로 억제시키는 항암제 그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허셉틴이라는 블록버스터 약품이고요. 기존에 썼던 화학 항암제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적겠다는 예측이 가는군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단점은 특정 암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과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나온 게 이제 면역항암제인데요. 이제 면역항암제는 특정 암세포를 타겟한다라기보다는 원래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나 이제 보존해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좀 더 보완하고 몸이 면역이 좋아진다면 사실 몸 건강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화학항암제나 표적항암제 대비해서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면역 기능이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 기능이 터지게 되는 리스크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병용요법이나 이런 개발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 기업 머크의 그럼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키트루다의 폭발적인 성장이 지속된다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원화로 키트루다가 한 12조 원에서 13조 원 정도 팔렸는데요. 그 한 가지 약품으로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이게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암제 시장에서 보면 이제 신규 진단 환자가 왔을 때 어떤 약품을 처방을 해야 되냐 이런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신규 진단 환자한테 쓰일 수 있는 약품을 우리가 1차 치료제라고 하게 되고요. 네. 거기서 실패했을 경우에 2차, 3차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처음 출시된 약품들은 대부분 2차나 3차로 많이 허가가 되는데요.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그 약품들이 흑색종 1차, 비소세포 폐암 1차 이런 식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항암제를 투여할 때부터 선택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1차 치료제로 들어가는 그 약품들이 침투할 수 있는 시장 규모 자체가 훨씬 더 큰 거고요. 1차로 받은 적응증도 있고 아닌 적응증도 있는데 2018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5가지 암에 대해서 25가지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25가지 적응증 외에도 추가적인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임상 3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키트루다라는 아이템이 2차나 3차에 쓰이는 것도 1차 치료제로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스타 플레이어의 이 한 방이 지속적으로 이 투자 가치를 늘려줄 수 있겠군요. 현재까지 인류가 판매한 약품 중에 단일 약품으로 가장 많이 팔린 약이 에삐라는 회사의 휴미라라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데요. 휴미라의 작년 매출액이 이제 20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22조 3조 정도 되겠죠. 근데 키트루다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원화로 12조 3조 정도 됩니다. 휴미라는 지금 특허 만료가 23년도 지금 거의 다 왔고요.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특허 만료가 2028년도고 적응증이 계속 확대된다라고 보면 키트루다가 휴미라의 매출액을 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트루다 외에 기대해 볼 만한 약품들이 있을까요? 지금도 블록버스터지만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아이템 중에 또 다른 하나는 HPV 백신 가다실이라는 약인데요. 자궁경부암 백신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약품입니다. 2019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원화로 한 4조 5천억 정도 매출액을 기록한 약품인데요. 향후에도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포인트는 미국에서 2018년도에 27세에서 45세까지 나이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9살에서 26살까지 남자 여자한테 맞추는 거였다면 27세에서 45세들까지도 맞았을 때 예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데이터를 도출을 해서 미국에서 그걸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요. 남성, 여성 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여성만 맞는 백신이 아니군요. 미국 외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그 점인데요.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HPV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병들을 예방하는 거거든요. 생식기, 사마귀, 다른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도 남성을 통해서 여성에게 이제 전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남성에게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남성에게 접종을 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요새는 유럽 쪽에서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죠. 키트루다와 가다실 어떻게 보면 원투펀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크 굉장히 큰 다국적 제약회사 아니겠습니까? 원투펀치 외에 또 가지고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지 싶은데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또 잘 팔리고 있는 약품 중에 하나가 마취했다가 깨는 마취 길항제라는 브리디온이라는 약품이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조, 1빌리언 달러 돌파한 약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3상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이제 올라올 아이템도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데 15가 폐렴규균 백신이 있습니다. 15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폐렴규균을 일으키는 혈청군을 잡는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화이자의 프리베나 백신이 지금 글로벌 폐렴규균 백신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아이템인데 그건 13가고요. 근데 13개, 지금 이 개발하고 있는 3상에 들어가고 있는 약품이 15가죠. 그럼 조금 더 많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다. 머크는 그 포인트를 삼아서 출시를 해서 마케팅 포인트를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신부전증이나 만성 기침에 대해서도 임상 3상에서 상업화에 앞서 있습니다. 키트루다와 가다실 외에도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최근에 좀 정보를 보니까 머크가 분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암제 그리고 백신, 동물, 병원 부문, 기존의 머크로 남기고 그 외에 얘네가 가지고 있는 여성 건강 부문 혹은 특허가 만료가 된 레거시 브랜드 이런 것들을 새로운 머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넘기겠다라고 한 거죠. 그렇게 분사를 할 때 이제 세금 혜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세금 혜택을 받은 것들을 주주 환원 정책으로 쓰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머크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을 알아봤는데 혹시 그럼 머크에 투자를 좀 마음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글로벌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영업 활동이 제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상을 하려면은 환자 모집도 해야 되고 지금 임상하고 있는 환자들 케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이런 팬데믹 상황이 지나고 나면 환자나 개인들의 인식 자체가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크 같은 경우에 폐렴규균 백신 뉴모막스라는 걸 또 가지고 있고요. 전체 매출액에서 백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머크의 투자 포인트와 유의할 점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머크의 투자 포인트 3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키트루다의 폭발적인 성장이 지속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다실의 고성장도 계속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분사 계획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약회사라는 데서 나오는 이 전문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 머크가 이런 약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를 잘 아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서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 세계의 우량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머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에서 다양한 우량 기업들에 대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